Nope.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얘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함께 나왔는데, 며칠 사이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21선 근처에서 살짝 반등 나와줬죠. 요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허브 중심에 서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리포트가 나왔네요. 9월 중순에 6월달 보호예순 물량,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395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있는데요. 10월쯤 자체 코로나 백신 이상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 10월인 거지 정상적으로 10월 달에 딱 나온다라는 건 없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비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제약 바이오에 관련해서 뭐 백신이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아니면은 백신 수송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백신 보급이라든지 배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대로 진행이 된 게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임상 3상 진입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6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신청해서 빠르면 7월 초에 임상 3상 진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8월 달 거의 다 지나가고 나서 승인이 나오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상이 된다는 거지 10월 달에 딱 나온다라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노바백스 유럽과 미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에 3상 데이터 도출이 나오고 2분기에는 국내 승인 신청 및 출시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미국 제외한 개발도상국 지역 등에서도 출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뜻을 잘 보면은 미국을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미국 FDA라든지 유럽에서 승인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WHO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여준 것은 없지만 국내 승인 신청 및 출시가 전망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나올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이 WHO에서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미국과 유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비교 임상이고, 같은 플랫폼인 노바백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플랫폼이 아스트라제네카로 비교 임상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한들 미국과 유럽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춰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게 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뭐 듣기 싫다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9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요, 분기마다 노바백스 승인 관련 소식과 자체 개발 백신 데이터 발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올해 노바백스 승인이 나면은요, EU 인증이 되고 510 신약의 글로벌 출시 등으로 해서 뭐 글로벌 CMO라든지 신약 노하우 및 트랙 레코드 쌓이면서 글로벌 업체로 전환이 진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9월 달에는 일단은 보호예순 물량이 있으니까, 9월 달에는 보호예순 물량이 있으니까 시장이 살짝 위축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살짝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보여줄 만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없어요. 우리가 8월 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임상 3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9월 달에는 이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이슈와 함께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찍고 밀리는 부분이었고, 9월 달에는 보호예순 물량도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10월 달에는 뭐가 있나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게 11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고 12월 달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월쯤이라고 했으니까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나올 건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빠르게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노바백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8월 말인데 WHO에서 승인 신청 요구를 했죠. 노바백스가. 그래서 이 승인 신청이 언제 나오느냐가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WHO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9월 달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9월 달에 있는 이 보호예선 물량이랑 쌤쌤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이거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월 달에는 조금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2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노바백스가 오케이 사인이 났다. 미국과 유럽에서 오케이 사인이 났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래요? 바로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악재가 있긴 한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악재는 조금 이따 보면 될 것 같고, 자, 노바백스 위탁 생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돈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에 대한 3상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결과가 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2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승인이 나오고 WHO에서 승인이 나오면은 일단 요거 두 개만으로도 만들 수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에서만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만들어갖고 다른 나라에 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승인 사인이 나오는 것과 유럽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WHO에서 승인이 나왔고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각국에서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과 인증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까지 좀 봐주시면 된다. 라면서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스케줄이 딱딱딱 맞춰서 진행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단기적인 조정이라든지 단기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증설과 신성장 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변이의 그 출현이라든지 부스터샷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자체 신약 및 CMO 사업부가 2023년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24년부터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안동 공장 차세대 그쪽 라인들, 그 다음에 mRNA CMO 또는 뭐 CDMO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플랫폼 신설 구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구축을 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이 밖에도 추진하고 있는 M&A라든지 라이선스인 또한 성장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mRNA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CMO라든지 CDMO 사업부 지속 수주 가능성이 반영이 되고 추가 증설 예정의 안동 공장이 24년에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510이 신약 가치가 적용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37만원 목표로 잡았는데 저는 이것도 낮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지가 되고 노바백스가 유지가 되고 신약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심지어 미국이랑 유럽에서 오케이 사인까지 나왔다? 얘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댓글에 뭐 7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73만원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요거는 글쎄요. 조금 더 목표가를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CMO라든지 CDMO 영업가치와 신약가치
DCF 기반으로 해서 산출했던 스텝 방식을 통해서 산출하면은요, CMO 같은 경우는 영업 가치가 16조, 코로나19 백신 1019 가치가 9조 8천 요거밖에 안 된다? 글쎄요, 이것보다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 8천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백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WHO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왔던 백신은 몇 개 안 되지만 우후죽순으로 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라는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좀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는 델타가 우세종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걸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부분까지 조금 늦게 나오는 그 백신인 만큼 조금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CMO 영업 가치는 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빅파마 신약 생산 트랙 레코드 기반으로 추가해가지고요. CMO 수주를 받아서 80%가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37만 원을 세팅했던 거는. 근데 시장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대감에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참고하시는 가격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리포트에 나왔던 얘기들은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색다른 거는 없을 거고, 노바백스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9월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510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호예수 물량을 비교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 등등을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되게 멋있다라고 나왔고요. 여기는 살짝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세팅했던 자리가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7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악재 같은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악재예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마저도 외면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래서 백신 사업 철수론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화이자 백신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서 아스트라 백신 제공 위에 핵심 사업으로 복귀를 한다. 뭐 백신 무관인 기업이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백스에 9,100만 분을 공헌을 했고 철수는 하지만 안 된다. 백신 손대라 압박도 하고 있거든요. 주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마진율은 노바백스가 더 좋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 노바백스 했을 때 더 많은 매출을 나올 수 있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빠진다라고 한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신약이라든지 자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어마어마한 높은 가격에서 살짝 밀리는 거지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한데요. 저희 이벤트가요, 내일 모레가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빠르게 저희한테 연락 한번 컨택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1년에 120만원으로 대폭 할인을 해드렸고요. 방송반 체험기간도 5일 동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상담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요것만 좀 보시면은 쉽게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시장이 조금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떨어지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좀 자를 건 자르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는 거지 시장에 역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장이 흔들리는 거 보고 빠르게 매매 스타일을 살짝 바꿔갖고 단기성, 단타성 매매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매매들이 순식간에 나오긴 했어요. 그쵸? 8월 달에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매들이 나왔고, 저희가 매매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월 단위로 보면은요, 저희 이렇게 많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의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종목 하나 잡고 비중 넣어갖고 그거 끌고 가면서 100%, 200% 수익을 내는 회사지, 이렇게 단타라든지 단기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희 쪽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수익 인증 자료 다 있으니까 다 확인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번 주 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